데이 트레이딩이 최고예요. 정말 잘만 하시면 여러분들 안 지켜서 그렇지 원칙을.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아셔야 돼요. 하락장 오잖아요. 스윙 종목도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락장 오면 데이 트레이딩이 진짜 빛을 봐. 그때도 손실 안 나잖아. 성공이라는 데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걸 하잖아. 똑같아요. 매매 여러분들 원칙만 지키시고 계좌 천천히 확인하셔도 돈은 따라옵니다. 근데 계좌 수익 나고 손실 남에 있어서 내 마음이 계속 일일비하는 순간 돈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점 100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2년 이상은 허비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년 후에 수익을 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능성이라도 봐야죠. 그러니까 2년을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냥 빠르게 그냥 단기 매매를 손절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스윙으로 바꾸시든지 내 적성이 더 잘 맞는 뭐 가치 투자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단기 데이 트레이딩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버실 수 있지만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D+0, 1, 2만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첫 장대양 모든 거를 저는 D+0이라고 하고 그 다음날에 갭 뜨면은 좀 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다음날 좀 눌림에도 매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장대양 뭐 떴다고 아무거나 다음날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센 종목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개미 원칙 중 당일 손익금액 손익금액은 안 보는 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근데 보면 무조건 숫자에 당하게 됩니다. 내가 손실 나고 또 계좌 확인하고 또 수익 나면 계좌 확인 이러면 계속 그 금액을 쫓아다녀. 금액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성공이라는 데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걸 하잖아. 똑같아요. 매매 여러분들 원칙만 지키시고 계좌 천천히 확인하셔도 돈은 따라옵니다. 근데 계좌 수익 나고 손실 남에 있어서 내 마음이 계속 일일비하는 순간 돈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100점 100패라고 저는 봅니다. 대장주가 점상 갔을 때 이등주를 매매하는 상황에서 비중을 낮춰서 하는 게 맞냐? 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게 테마 좀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대장주가 상일 때 이등주는 좀 매매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완전히 100%다만은 할 수 없는 게 저번에 뭐 계엄 때 막 이재명 테마주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이게 몇 배 갈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2등주, 3등주라도 맞아. 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대장주가 점상 갔을 때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도 갭이 다 같이 떠가지고 막 그거 돌파할 때 그때는 해야 된다 생각해. ES24 때도 그랬잖아. 예전에 한강 작가님 그거 탔었을 때 2등주, 3등주 막 다 돌파하고 했을 때 그때는 나는 해야 된다 보거든. 그러니까 재료의 연속성이 받쳐주고 점상을 갔을 때 2등주부터 한 서너 개가 같이 갭이 많이 뜨면서 우르르 가는 분위기 났을 때 무조건 오늘은 이 테마밖에 없네 라는 확신이 들 때는 2등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돌파를 잘 잡으셔야 돼요. 눌리면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밀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 봤을 때는 따라붙으면 웬만하면 수익 나요. 그때는. 근데 데이 트레이딩이 최고예요. 정말 잘만 하시면 여러분들 안 지켜서 그렇지 원칙을.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아셔야 돼요. 하락장 오잖아요. 스윙 종목도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락장 오면 데이 트레이딩이 진짜 빛을 봐. 그때도 손실 안 나잖아. 너 ATM기잖아. 그때도. 데이 트레이딩 제일 좋은 점이 하락장에 안 잃거나 뭐 잃어도 조금 잃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전장보다 그리고 오후장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한 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면은 왜 모여있는지 보러 가래. 실제로 살다가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뭘 공짜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정말로 뭐 인기 좋은 물건을 판다든지 세일을 뭐 크게 한다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오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우르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을 불러서 되게 잘 가요. 그러니까 짧게 먹고 빠지기에는 오전장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리고 아까 황금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알아보시면 주도 섹터를 나눠주는 이런 어플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어플들 중에서 1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어플을 봐도 인기군하고 저하고 하는 매매를 합쳐놓은 건 없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도 섹터를 갖다가 장 초반부터 어디가 상단에 있어야 되고 어디가 2등 섹터고 어디가 3등 섹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고요. 빠르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각 섹터마다 대장주가 뭔지를 그 표기를 빠르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 대금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 주도주가 되더라 해서 인기군보다 좀 빨리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햄버거를 이용해서. 인기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거래대금이 터졌다 할 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또 보여줄 거예요. 거기다 또 색칠을 해가지고 각 섹터에서 어디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려줄 거라서 그 어떤 어플보다도 우리께 가장 좋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황금키 쓰신다면 최소한 주도 섹터랑 거의 대장주 내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초보분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장 초반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어디가 주도인지를 뭐 알아야 매매를 하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바로. 이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뭐 저는 되게 빨리 봐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냥 황금키 어플 딱 키면은 바로 딱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편하게 또 볼수 직장인분들이나 전업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또 시세를 모르잖아. 근데 이거 네. 보면은 어디가 돈이 들어온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확하지가 않아, 맞지? 아 맞아요. 이게 어떨 때는 이 뉴스로 갈 때도 있고 개별주로 갈 때도 있고 이게 또 원래 조선주인데 오늘 로봇으로 엮인 경우도 있잖아. 네. 우리는 그걸 뭐 오늘이 뭘로 엮였는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을 2달 전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특수부대 직원을 한 3명 정도 3명이 달라붙어서 이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찾아주는 거. 근데 그게 다 불개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에 도는 그런 데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황금키 어플은 저희가 뭐 따로 판매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프콘 구독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 주도주 불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서. 그래서 저희 이번에 6개월 신규 모집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선착순 구독하시는 분들 1000명에게 평생 소장 특강 USB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소장 특강은 제 기초 10강 이거는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드리지만 되게 깊은 내용까지 다 들어있고요. 특강 12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특강 3강 이렇게 총 25강이 담긴 USB를 1000분에게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금키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개미 형님과 저의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주독 섹터랑 대장주 분석하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던 황금 리포트 불개미 형님께서 이렇게 장전에 뉴스 재료 이렇게 갈만한 거 선별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개미 형님께서 매일 거의 1시간 가까운 영상을 남겨주십니다. 힘들어. 그래서 매매 일지 다 설명해 주시고 기법도 다 설명 주시고 또 조심했어야 될 종목 또 매매했어야 될 만한 종목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요약 리포트 하면서 매일 집중했어야 될 만한 테마나 또 시장 정리 이런 거 하면서 제 매매 일지랑 관점들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로 한 주간의 매매 타점 분석하면서 기법도 다 말씀드리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테마 리포트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매주 주말마다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마 리포트도 보시면 또 테마 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을 때 많이 배워가세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저는 또. 주도 테마 형성이 안 되는데 대장주만 있을 때 그럴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전 좋다 생각하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혼자 간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이 만약에 개별 뉴스를 달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개별 뉴스도 없는데 혼자 갈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죠. 그래서 저는 개별주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눌림을 받는다고 해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게 테마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받는데 개별주는 이게 눌림인지 아예 무너진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테마가 전체로 하면 2등주, 3등주 보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되게 그렇죠. 현명하게 매매 얍삽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미수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개인들이 미수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거든 나는. 사실 미수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수 자체가 비중을 풀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투기적인 매매가 아닐까 싶거든요. 현금으로만 그냥 하세요. 실력이 나이 늘면은 어차피 그때 미수 써도 되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미수 쓰는 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 대장주 들어갈 때 10% 이상 넘어갈 때 들어가는 건지 이거는 종목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데 예를 들어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 가면은 다 간 건데 이걸 10%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목이 한번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데 또 어떤 종목은 스치기만 하면 막 상가고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상해라도 사가지고 다음날 수익을 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금이 안 터지는 테마는 무시해야 될까요? 예, 그냥 하지 마세요. 주도주만 매매하세요. 주도주만. 잡주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안정적인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요? 주도주가요. 알테오젠 한번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형님은 혹시 낙주 매매를 하시나요? 사실 낙주 매매는요 기술적인 매매 끝판왕이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낙주 매매는 뭐냐면 악재가 터졌는데 너무 과하게 빠졌다면 그걸 밑에 순간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저점 잡힌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짧게 뭐 5에서 10% 먹고 나오는 게 낙주 매매거든요 보통. 네. 저는 사실 낙주 매매를 떨어지는 첫 번째 칼날은 매매를 안 해요 저는. 저도 개별주는 낙주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잘 모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괜찮아서 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좀 잘 아는 경우에 한다던가 시장이 다 같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그 테마가 다 같이 떨어진다던가 이럴 때는 좀 접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좀 많이들 들어와 주셨는데 와주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일요일 8시에 라이브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이 다음 참여해 주에 나 또 주셔서 와야 돼. 네, 또 와야 돼. 다음 주 파이팅 하시죠. 지금 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